반갑습니다. 더베어맨 김준호입니다. 우리 연결해서 이제 만세운동 있죠. 우리 3.1운동 이후에 연결되는 있죠. 두 개의 만세운동이 있어요. 3.1운동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별명을 붙일 때 이렇게 붙입니다. 3.6.9 운동, 3.6.9 운동. 3.1운동, 3자는 무슨 운동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3.1운동 얘기하는 거요. 6은 뭘까요? 6은? 바로 이제 60만세운동이요. 두 번째 만세운동. 세 번째 9는 뭘까요? 9는 이거는 광주학생운동이에요. 광주. 아니 광주 학생이 왜 9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29년도에 일어나요. 요거는 26년도에 일어납니다. 3.1운동은 워낙 유명하죠. 1919년도에. 예. 그리고 이제 광주라는 곳이 광주라는 글자가 뭔가 이제 숫자가 요거 하나 치우면 뭐예요? 9. 기역자도 9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광주로 갔다 369 중에 이제 9의 운동을 해서 369 일제강점기 때 일어났던 세계 만세 운동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1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만세 운동과 강조학생 운동을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되게 쉽게 나와요. 근데 좀 어렵게 나올 때 어떻게 어렵게 나오냐면 369 운동을 갖다 구별할 줄 아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3.1 운동이랑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는 사료를 주면서 구별해라 해보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면서 세 개를 갖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은 26년도에 일어나고요. 일제수탈과 식민지 차별교육, 요거는 그냥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당연히 일제수탈했겠죠. 일제차별했겠죠. 그러니까 요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기, 직접적인 계기가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났다. 요걸 체크해 주십시오. 우리 3.1 운동은 누구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났어요? 직접적으로. 바로 이제 순종의 아빠인 고종의 죽음을 갖다 계기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근데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죽음이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60만세 운동을 갖다 주도했던 세력들이 요런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천도교, 구파, 그 다음에 얘들은 민족주의 계열이죠. 그 다음에 학생운동 조직, 요런 애들이 주도를 했는데 요 둘이가 있지 않습니까? 도중에 잡혀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 사전 발각돼서. 그리고 남은 애들이 얘들밖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남아서 독자적으로 60만세 운동을 갖다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 결과 이제 두 가지 영향, 이 60만세 운동이 두 가지 영향을 갖다 미치게 돼요. 하나의 영향은 뭐냐면 조선공산당과 천도교 애들이 같이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잡혀가면서 얘들이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면서 얘들은 원래 민족주의, 얘들은 사회주의 계열이거든요. 민족주의 계열과 그 사회주의 계열은 원래 좀 안 친해요. 원래 좀 안 친합니다. 그러니까 안 친한데 얘들이 같이 잡혀가면서 있죠.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게 배경이 돼가지고 얘들이 나중에 이제 신간의 운동, 신간의 운동이 성립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60만세 운동에서 얘들이 같이 잡혀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얘들이 잡혀가면서 학생들만 남아가지고 얘들이 독자적으로 60만세 운동을 갖다 추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의 민족운동의 주체로 성장했다는 거. 요것도 60만세 운동의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광주학생운동은 3년 후에 29년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요것도 뭐 역시 뭐 식민지 차별교육 이런 게 이제 배경이 되는데 광주학생운동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직접적인 배경이 뭐냐면 그 광주 정확하게 하면 나주예요. 그러니까 토항열차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들을 갖다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댕기머리 있지 않습니까? 댕기머리를 갖다 잡아당기면서 희롱을 갖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그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그 사촌 동생이 일본 학생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둘이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싸움이 나고 있죠. 요거를 갖다 처벌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들이 일방적으로 조선인 남학생들에게만 책임을 갖다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 조선인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반항을 하게 되냐면, 이 그 60만세 운동 이후에 학생이 민족운동의 주체로 성장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전국 각지의 학생단체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원래 60만세 운동까지만 해도 서울에서만 학생단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에도 학생단체 만들어졌겠죠. 그 광주에 성진이라는 학생회가 있어요. 그 학생회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그 광주에서 일어났던 뭐랄까 이제 그 학생들, 조선인 학생들에게만 편파적으로 있죠. 책임을 갖다 물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갖다 물으면서 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광주 학생운동.
그리고 이 광주학생운동에 활동한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로 이제 이 그 60만세 운동에서 둘이 같이 잡혀간 거 있죠. 요게 바로 신간회가 형성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은 신간회의 형성 배경. 이렇게 만들어진 신간회가 있지 않습니까? 활동했던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광주학생운동이에요. 그러니까 6과 9 사이 있지 않습니까? 6과 9 사이에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있죠. 60만세 운동은 신간회의 형성 배경. 그 다음에 그 광주학생운동은 신간회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간회에서 뭘 하냐면 진상조사다. 실제로 학생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있죠. 일본 경찰들이 편파적으로 조선 학생에게만 책임을 물었는지 가서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신간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민중대 개최, 전국적으로 민중대 개최를 갖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실패합니다. 신간회를 주도하던 있죠. 신간회의 어떤 그 뭐랄까 주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부들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발각돼서.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신간의 지혜 있지 않습니까? 뿌리 지자예요. 그러니까 지혜. 지역마다 있는 지혜들이 있죠. 지혜들이 살아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들과 학생단체들이 손을 잡고 있죠. 전국적으로 확산에 성공을 했던 게 광주학생운동이에요. 요 그 세 개의 운동을 갖다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1운동과 60만세 운동이 특히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별해 주시고 광주학생운동은 특징이 보면 이제 그 신간회가 개입했다는 거.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민족운동, 전국적인 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은 서울에서만 일어났던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로 이제 종로 쪽에서 요거는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료로서 나온다면 종로, 단성사 이런 곳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나왔을 때 그렇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력 양성 운동 계열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1903.1운동 이전에 국내 국외 운동으로 갖다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3.1운동, 그 다음에 3.1운동과 연결해서 3대 만세운동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민족운동으로 갖다 정리를 할 거예요. 국내에서 민족운동은 크게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실력 양성운동과 사회주의 계열의 평등을 갖다가 지향하는 이런 운동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 실력 양성운동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력 양성운동. 바로 이제 일제강점기 때 애국개몽운동이랑 거의 노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목물 좀 들고 돈 좀 있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주도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주로 어떤 운동을 갖다 주도하였나?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 요 두 개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특히 물산장려운동 있죠. 요거 별표로 하나 쳐주세요. 요게 엄청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채보상운동 구한말에 개항기 마지막 마디에 국채보상운동 여러분 배우셨죠? 그거랑 바꿔서 나요. 요 두 개가 뭔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절이 이제 세 개예요. 그러니까 세 개 마디로 끊어져요. 요것도 세 개 마디. 그리고 성격도 뭔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요거 두 개를 바꿔가면 시험 문제 냅니다. 물산장려운동은 뭐냐면 우리가 20년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 일본 내에 돈이 남아들면서 조선에 이제 투자하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사령을 갖다 철폐하는 거죠. 신고제로 바꾸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돈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갖다 하나로 묶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의 어떤 그 경제적 경계를 갖다 허물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 흐름이 바로 관세철폐예요. 관세철폐. 근데 보세요.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발전해 있죠. 그런 상태에서 경계를 갖다 허물어 버리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일본 상인들에게, 일본 기업가들에게 유리할까요? 조선 기업가들에게 유리할까요? 일본 기업가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공정하게 이제 경쟁을 하는데 어른과 어린애가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이게 조선 기업들이 타격을 갖다 입게 돼요. 그러면 조선 기업들이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백성들이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국산품 애용운동이에요. 타격을 받은 조선 기업들이 있죠. 조선 기업들의 상품을 갖다가 애용해주자 이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물산장려 이건 애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단체 이름 애울 필요 없어요. 그냥 물산장려에 나오면 당연히 물산장려운동 한 단체예요. 그러니까 예. 평양의 조만식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특징이니까 전국적인 뭔가 운동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인. 근데 이 운동이 일반적으로는 서울에서 일어나는 게 상식인 거예요. 근데 서울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 중요해요. 평양에서 시작했습니다. 조만식. 당시 평양 일대가 그러니까 그 되게 이제 공업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해서 물산장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국채보사 운동은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서울에 시작되는 게 상식인데 서울이 아니라 어디서? 대구서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둘이. 근검절약. 하지만 이제 결국 이것도 실패합니다. 낮은 구매력, 친일 세력 참여, 사회주의의 비판. 낮은 구매력은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가난했던 거예요. 친일 세력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요게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회주의가 비판한다. 왜 비판했을까요? 사회주의랑 우리 부르주아들, 우리 이제 실력 양성 운동 계열이랑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하죠. 안 친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운동, 이 물산장려 운동을 하면 누가 이득을 보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 일반인들이 있죠. 우리 조선의 어떤 공산품들을 갖다 구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심에서 국산품을 갖다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있죠. 좀 더 비싸더라도 국산품을 갖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반 대중들 있죠.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들이 조금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누가 이득을 갖다 보는 거예요? 바로 조선의 기업가들, 조선의 부르주아들이 이득을 갖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당연히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운동은 누구를 위한 거냐? 부르주아들을 갖다 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밀립대학 설립운동. 요거는 뭐냐면 있죠. 일본이 20년대 우리 대학 만들 수 있게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법이 바뀌면서 우리 민중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 대학을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재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 이것도 이름 외우지 마세요. 딱 단체 이름 보니까 뭐를 위한 단체예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리고 이 운동을 갖다 추진하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놔두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방해하겠어요? 당연히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냐면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선수를 쳐버립니다. 경성제국대학을 지네가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야, 대학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운동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립대학 기성회에서 만약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으로 우리 대학이 만들어졌다면 그 대학은 당연히 민족주의적 대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본 이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친일적인 대학을 하나 만들어주고 있죠. 그만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한계 같은 거 요거는 있죠. 여러분 따로 보실 필요 없이 뭐냐면 있죠. 우리 애국 계몽 운동에서 봤던 있죠. 그 한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력 양속 운동계로는 돈도 많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애들이 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애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잃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전개.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이 실력 양성 운동을 갖다가 추진했던 애들이 있죠. 초반에 잘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2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요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우리 3.1 운동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도 20년대 초반에 아작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들이 있죠.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는 일본으로 기울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운동을 했던 이런 계열 인물들이 있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협적 민주주의, 일본과 타협을 하는 식으로 변절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있죠. 이 타협적 민족주의, 이 타협하는 애들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얘들이 나중에 이제 신민회라는 단체를, 신간회라는 단체를 갖다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제 연결해 가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실력 양성 운동 계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결되는 있죠. 조선호 학회라든지 어떤 조선학 운동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신간회를 갖다 배운 다음에 배워야 됩니다. 신간회를 갖다 배운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실력 양성 운동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이렇게 나란히 가는 거예요. 서로 이제 같이 서로 비난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란히 갔던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단체가 나중에 신간에서 착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다음에 이게 오래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진 다음에 찢어진 민족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실력 양성 운동 계열, 요 사람들이 했던 운동들이 요런 것들이에요. 요런 것들. 근데 이제 그 신간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회주의 계열을 갖다 본 다음에 보려고 제가 맨 뒤로 몰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요 앞에 이제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든지 요런 것과 요 운동 사이에는 신간회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신간회가 아작나고 나서 찢어지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부르주아 계층들, 그러니까 우리 실력 양성 운동 계열이 했던 운동이 이런 거 있어요. 주로 얘들은 행동력이 약한 거예요. 머리에 든 건 많은데, 그래서 주로 이제 조선학 연구에서 우리 문화라든지 있죠. 우리 글자 같은 거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농촌 계몽 운동 이런 거에 이런 거로 갖다 하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20년대 보면 조선어 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30년대 가면 조선어 학회가 됩니다.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특히 중요한 게 조선어 학회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두 개 이제 한글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뭔가 포커스가 좀 달라요. 20년대 조선어 연구회는 한글의 대중화, 한글을 갖다 사람들한테 확산시키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있죠. 한글날도 제정을 하는 거예요. 당시 이름은 가갸의 날, 가갸날. 그리고 조선어학회는 있죠. 이제 한글 확산은 될 만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했던 거는 한글의 이제 표준화, 맞춤법, 표준어 제정 이런 것들에 올인을 합니다. 조선어학회는. 그리고 이제 이런 한글 표준화 작업의 결정체로서 있죠. 우리말 큰 사전을 갖다 만드는 걸 시도를 했던 애들이 조선어 학회 애들입니다. 조선어 학회. 요 두 개 구별할 수 있겠죠. 20년대, 30년대. 얘들은 대중화, 얘들은 표준화. 구한말에 국문연구소라는 게 있거든요. 개항기 말에 가보면. 요것도 알아주시면 좋은데 요건 출제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시경이라든지 지석경 요런 이제 한글 어떤 개항기 한글을 갖다 처음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던 요런 인물들이 이제 과학 관련된 단체가 국문연구소입니다. 이 조선어학회가 이제 일본이 거의 상식을 상실하는 있죠. 30년대 말에 가면 이제 해산당하는 사건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40년대거든요. 조선어학회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학문 연구 기관조차도 일본이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안유지법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주요 멤버들 다 사형 때려버리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말 큰 사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중단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조선어 학회 있지 않습니까? 학회라든지 요게 농촌 계몽 운동과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맞물려서. 그러니까 딱 이제 요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 신간회가 이제 해산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해산된 신간회 멤버들 중에 부르주아 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실력 양성 운동 계열들이 요런 활동이나 요런 활동을 갖다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계몽 운동은 뭐냐면 당시 농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도 모르고 있죠. 무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신문사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있죠. 문자를 보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보급 운동. 동아일보에서 했던 거는 부나로드 운동이라는 좀 특이한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나로드는 러시아어로 있죠. 민중 속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문자 보급 운동을 하면 조선어 학회에서 선생님도 보내주고 책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한국사 연구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실력 양성 운동 계열들이 있죠. 그러니까 실력 양성 운동 계열, 요 계열들이 어떤 운동을 했는가 그걸 갖다 이제 우리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한국사 연구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한국사 연구에 양대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박은식과 신채호예요. 박은식과 신채호. 요 두 분은 있죠. 요 두 명은 있죠. 우리 개항기 때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개항기 때부터 활동하고 우리 일제강점기 20년대까지 역사 연구로 갖다 주도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있죠. 다양한 학파들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박은식부터 보겠습니다. 박은식 같은 경우는 책 두 권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한국통사 그리고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민족주의
그 사학 계열이라고 하거든요. 박은식과 신채호를 갖다가 얘들을 갖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민족을 갖다가 역사의 중심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역사사들은 보면 중국을 갖다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왕을 중심으로 역사사들이 서술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깨버리고 있죠. 우리 민족을 역사의 중심에 둔 역사학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박인식과 신채호. 그러니까 박은식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갖다 잡았냐면 있죠.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갖다 빼앗기고 있는 그 과정, 현대사의 포커스를 갖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저서인 한국통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통사는 뭐냐면 한국의 아플 통자, 아픈 역사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시기 언제요? 바로 일제의 나라를 갖다 빼앗기는 그 시기 역사를 갖다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지열사는 이름 딱 보니까 바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두 권을 박은식이 썼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박은식과 관련해서 사료로서 등장할 수 있는 단어들이 이런 거 있어요. 역사는 신이요, 나라는 형이다. 역사는 신이고 나라는 형이다. 무슨 말이냐면 있죠. 역사는 몸뚱아리고 있죠. 나라, 역사는 아니에요. 나라. 우리가 이런 나라는 있죠. 형태, 몸뚱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역사는 뭐냐면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이런 말을 왜 했냐면 있죠. 우리가 몸뚱아리를 갖다 일본에 잃었어요. 형체를 갖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역사라는 우리의 정신을 갖다 유지한다면 있죠. 얼마든지 몸뚱아리는 되찾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들이 나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아, 박은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박은식 같은 경우는 있죠. 바로 이제 우리 민족으로 갖다 역사의 중심으로 봤다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그 민족으로 갖다 상징하는 민족 정신을 갖다 하나씩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은식이 잡았던 민족 정신이 바로 국혼입니다. 국혼. 혼이라고도 해요. 혼 혹은 국혼이라고도 합니다. 국혼, 역사는 신이요, 나라는 형이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 박은식입니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임시정부 있지 않습니까? 2대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안 적혀 있죠. 임시정부에 이제 누구냐? 이름이 뭐였죠? 이승만이 나중에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잘리고 나서 2대 대통령이 되는 게 바로 박은식이에요. 박은식.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대로 활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2대 대통령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채호. 되게 이 사람이 대표적인 저서, 개항기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독사실론이에요. 독사실론. 이 독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을 품은 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독사란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신채호라는 사람이 되게 좀 신나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글이라든지 있죠.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좀 신나라고 있죠. 정말 이제 독사 같은 독을 품은 이런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독사실론을 갖다가 신채호랑 연결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신채호의 정말 대표적인 저서들은 이런 게 있어요. 조선상구사, 조선사연구초. 요게 이제 신채호의 가장 대표적인 두 권이에요. 그러니까 신채호 같은 경우는 박은식이랑 좀 다르게 우리 역사 민족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현대사를 공부를 했다면 이 사람은 고대사를 갖다 주로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이 조선이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 50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조선이라든지 우리 뿌리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뿌리를 갖다 연구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신채호입니다. 신채호. 요 사람이 조선상고사라든지 조선사 연구초에서 썼던 여기 나와 있는 주요 내용들, 여러분이 구별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런 거 있어요.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아는 나이고 비아는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상대방, 나와 나 아닌 것의 투쟁, 그게 역사라고 본 거예요. 되게 역사라는 걸 좀 치열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전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채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서경천도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근대사를 갖다 공부를 안 하셨는데 있죠. 고려시대에 보면 문벌귀족기에 서경천도 묘총이라는 사람이 서경천도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으로 부각시킨 인물이 바로 신채호예요. 신채호. 좀 되게 개성이 강해요. 개성이. 그 역사가들 중에 이 사람을 갖다 되게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헛소리 뻥쟁이라고 있죠. 무시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색깔도 뚜렷하고 있죠. 뭐 이렇게
좀 신랄한 면도 있고 그 개성이 강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가사상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난가사상. 요거는 난가사상은 어려운 게 아니라 화랑도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정신을 갖다 화랑도에서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식민지사관 비판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혁명선언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우리가 나중에 의열단이라는 중요한 단체를 갖다 배우게 될 건데 그 의열단이라는 단체의 행동지침이에요. 행동지침.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예, 그거로 갖다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마르크스 사학이에요. 마르크스 사학인 동시에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역사적 어떤 프레임? 그러니까 공산주의적 역사관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 역사를 갖다 한번 분석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했던 그 사학이 바로 사회경제사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백남훈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런 사회경제사학의 대표적인 인물이 백남훈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백남훈이라는 사람의 책의 저서를 보면 항상 경제자가 들어가요. 경제. 마르크스 사학의 특징이 뭐냐면 경제를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갖다가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경제사학 이렇게 나오면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갖다 받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실증사학은 뭐냐면 있죠. 증거를 갖다 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갖다가 접근할 때 있죠. 주관을 갖다 배제하고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있죠. 증거에 입각해가지고 역사를 갖다 서술하자 했던 게 실증사학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갖다 중요시하는 애들이 실증사학이에요. 그리고 객관성을 중요시하고 이런 이제 단체 중에 대표적인 게 진단학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학회.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박언식과 신체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민족운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있죠. 요 단어를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에 있죠. 평등을 갖다 추구하는 있죠.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평등이란 가치를 갖다 중요시하는 그 운동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대에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죠. 그 다음에 여성, 그리고 소년,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사회적 약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평운동, 요거는 이제 백정들이에요. 우리 신분제가 언제 폐지가 됐습니까? 갑오 1차 개혁 1894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차별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도 이 차별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 백정들이 우리 좀 차별하지 말라면서 했던 게 바로 형평운동. 요 4개 운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형평운동이에요. 요건 시험에 꽤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정들이 있죠. 진주의 백정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차별하지 말라고. 예. 평등, 제발 좀 공평하게 해달라면서. 만약에 사진이 나온 포스터 같은 거 있죠. 그 포스터라든지 사진이 나오면 저울이 나요. 저울. 이 저울이 뭐 하는 도구냐? 바로 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의 무게를 갖다 다는 기구예요. 동시에 저울 공평함을 갖다 상징하는 요런 도구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그림에 딱 그려놓으면서 있죠. 이 저울처럼 우리도 평등하게 대해달라. 요렇게 했던 게 바로 형평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농민운동은 여러분 이제 가장 대표적인 농민운동, 가장 대표적인 노동운동 하나씩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은 20년대 전반에 있지 않습니까?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태도의 소작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작료들을 깎아달라고 있죠. 쟁의를 갖다 했던 거예요. 데모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공했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소작쟁이 같은 게 일본 애들이 지주편을 갖다 들어주면서 잘 성공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소작들이 완전 독하게 그 시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쟁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사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있죠. 너네 소작료 안 깎아주면 우리 다 굶어 죽어버리겠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성공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산총파업. 요거는 있죠. 20년대 후반이에요. 20년대 후반. 29년도. 이 원산총파업은 여러분 가로 열고 신간에 적어주세요. 신간회가 27년도에 만들어집니다. 27년도. 네. 요거는 신민회와 연결해서 제가 이미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27년도. 신민회, 신간,
해가 활동했죠. 대표적인 두 개의 활동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광주학생운동, 그리고 하나가 원산 총파업이에요. 그러니까 암태도 수작대회에는 신민의 그 신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 그 얘들 탄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성운동도 군의회라는 단체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군의회도 따로 정리하지 말고 신간이랑 연결하십시오. 군의회. 신간의 자매단체예요. 신간의 그 여성 자매단체가 군의회예요. 군의회. 얘들 당연히 민족유일당 운동. 신간에 했던 운동이 민족유일당 운동이에요. 우리 이제 그 좌우 합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힘을 갖다 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여성운동 했던 거. 그게 바로 이제 신간이에요. 신간에. 군의회예요. 군의회. 소년운동은 여러분 복잡하게 할 것 없이 방종한 어린이날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도교 사람입니다. 천도교. 천도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천도교는 있죠. 우리 동학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우리 동학 아시죠? 동학. 동학 내부에서 나중에 일진에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진회가 나오게 되면서 당시 3대 교주였던 손병이라는 사람이 있죠. 변절하지 않은 사람을 갖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동학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천도교예요. 천도교. 손병희의 뭐냐 그러니까 사위예요. 사위. 방종환. 방종환이 이제 어린이날을 갖다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간회까지 가죠. 신간회까지. 신간의 이제 등장 배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민족 분열 정책에 의한 민족주의 세력의 분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실력 양성운동, 실력 양성운동이랑 민족주의랑 여러분 거의 같은 말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실력 양성운동 계열이 3.1운동 이후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얘들이 20년도 초반에 활동을 했던 거 뭐라고 해야 되지? 물산장려운동,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것들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들이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을 하면서 얘들 중 일부가 변절하는 거예요. 그 변절자들이 타협적 민족주의, 탑적 민족주의. 자치론자라고도 부릅니다. 얘들을 왜 자치론자라고 부르냐면 있죠.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하는 상태에서 있죠. 조선 우리가 자치를 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자치권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일본이랑 타협을 하려고 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타협론자 혹은 자치론자라고 불리는 애들이 자치론자라고 불리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얘들이 나중에 이제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친일파. 얘들이 이상한 주장을 하니까 아니 제정신이 있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얘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랑 친구였던 애들이 변절을 해버린 거예요. 세력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비타협 민족주의가 새로운 파트너가 갖다 이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의 짝이었던 애들이 변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얘들이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동지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계열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러브콜, 대표적인 러브콜이 조선민흥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체를 갖다 만들었는데 그 단체에다 사회주의 계열 애들도 몇 명 끼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끼워줘가지고 걔들 보고 야 우리 좀 친하게 지내보자면서 너네 친구 좀 데리고 오라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했더니 사회주의에서 있죠. 답장을 갖다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정우의 선언이에요. 정우의 선언. 오케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네가 있죠. 변절되지 않는다면 있죠. 변절하지 않는다면 있죠. 우리 너네랑 손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건전하기만 하다면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있죠.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 그게 바로 신간이에요. 민족유일당 운동. 얘와 얘들이 합해졌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가지고 신간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간이라는 단체가 이제 많은 활동을 갖다 하게 됩니다. 각종 사회 활동,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뭐랄까 파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일어났던 가장 규모가 큰 파업이에요. 동시에 이게 국제적으로도 있죠.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중국 있지 않습니까? 요런 이제 노동자들까지 참여해가지고 있죠. 그 국제적으로 일어났던 파업입니다. 그러니까 요 파업. 그
그 다음에 이제 광주 학생 운동, 진상조사단 파견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들이 이제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내부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너무 다른 애들이 뭉친 거예요. 다른 애들이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일본 당연히 탄압을 하는 거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신간회가 탄생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1차 국공합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도 공산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얘들이 서로 손을 갖다 잡았던 거예요. 우리 이걸 갖다 우리한테 영향을 줘서 신간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2번도 한번 보세요. 2번은 우리 아까 이미 배웠죠. 60만 세 운동의 협력 가능성 확인. 근데 이 중국의 그 1차 국공합작이 찢어진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예.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간회도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찢어지자고 하냐면 사회주의자들이 찢어지자고 해요. 사회주의자들이 뭐랄까 좀 더 뭐랄까 아쉬울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들이 손발이에요. 손발. 둘이 합하면서 서로 좋은 점이 얻는 게 뭐냐면 얘들은 있지 않습니까? 손발이 없어요. 행동력이 약해. 행동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예. 방향만 정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얘들은 강점이 뭐냐면 합법적인 세력이에요. 일제가 인정했던 세력들이에요. 근데 사회주의 계열은 있지 않습니까? 그 장점은 뭐냐면 얘들은 손발, 행동력이 되게 강해요. 지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혜 조직 같은 것도 되게 잘 갖춰져 있고, 예. 그 행동력이 되게 강한데 얘들은 한계가 뭐냐면 불법화되어 있어요. 치안 유지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들은 합법적으로 이제 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이 두 개가 이제 결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손발이 필요했고 있죠. 얘들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둘이 그 손을 갖다 잡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누가 찢어지자고 하냐면 사회주의자들이 찢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지자고 했던 그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까지 같이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는 사회주의자들이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야 그러려면 우리 찢어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바짓가랑이를 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들이 뿌리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신간회가 해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찢어진 다음에 우리 부르주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바로 조선학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조선어 학회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찢어지고 난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 했던 운동이 바로 적색의 노동 농민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농민 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을 빨갛게 색깔을 바꿔 놓는 게 바로 사회주의자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